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뭐 하셨는지. 자, 시장이 굉장히 조금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좀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글로벌 시장의 이슈와 더불어서 굉장히 핫하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현재 녹화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라인들 굉장히 좀 많이 좀 빠졌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라인 이후에 이제 외인과 기관들은 무슨 업종과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지, 에코프로를 떠나서 적정 주가 수준은 또 어떠한지, 증권사 보고서 보는 법과 적정 PER을 계산하는 방법 등 해가지고 또 마지막까지는 오늘 준비한 종목 가운데 하나는 PER 1배짜리 중형주, 꽤나 이름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은 좋은 아마 또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너무나 잘 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종목도 가지고 나와봤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데 아마 이제 방송 나가는 시간이 이제 토요일 날이다 보니까 발표가 나갔을 거예요. 저는 지금 모릅니다. 네, 발표가 나갔을 건데요. CPI가 발표가 나갔을 겁니다. 근데 CPI를 그냥 막 그냥 CPI 짚고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만이라도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해서 짧게나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영어로는 표기를 좀 합니다.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비재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 지수예요. 그래서 37개 도시에 481개 상품을 가지고요. 기준을 100으로서 체크를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연준에서 이 CPI 지수의 수치를 가지고 금리를 올릴까 말까, 얼마나 올릴까 말까, 뭐 PMI도 포함되지만 그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CPI가 너무 높으면 소비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가격이 비싸다는 거니까.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게 많이 올라간다면 금리를 올려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툭 하면 얘기하는 거 뭐예요? CPI가 어쩌고, PMI가 어쩌고, 고용 지표가 어쩌고. 근데 이번에 어찌됐던 3월 달 같은 경우 전년 동월 대비해서 조금 속도 둔화가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정된 수치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금리 인상의 저항은 작용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연준이 이번에 5월 달에 금리를 0.25를 올리던 베이비 스텝을 하던 0.5에 빅 스텝을 하던 크게 의미는 없다고 판단을 해요. 거의 마지막일 거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목표치로 하는 기준금리 5% 수치를 거의 다 채운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점도표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이제 고점으로 치닫는 게 이번 5월 여름쯤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천천히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이 거의 5월 달에 기준이 되는 이 CPI가 거의 마지막 기준점이 되는 CPI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셨죠? 아마 이 다음부터 CPI 지수의 중요성 자체는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 위기 자체가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일시적인 지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요. 완전 대폭락장은 절대 안 나와요. 그건 아닌데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저 양반이 지금 TV 보시는 이 양반이 말씀드렸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떠드는구나. 다만 그 내용 자체가 심하게 시장을 흔들 수준은 아니라는 거를 인지만 하고 계세요. 겁먹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시장은 여기서부터 하락이 나와봤자 끼케야 10% 안쪽이에요, 안쪽. 그러니까 시장이 큰 하락은 앞으로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아마 시장이 이미 바닥을 쳤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0년 3월 대비해서 사무실 점유율이 절반만 찼어요, 지금. 왜죠?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때문에 그러하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지난달 직전 고점 대비해서 15%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올해 연말까지 해서 맥스 30%까지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해요.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 좋죠. 많이 빠진 집은 50%까지도 빠지기도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런데 미국 부동산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니까 국내 부동산 시장도 약간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더 빠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나. 저는 항상 저희 가족분들한테 수시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다만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오르기만 해야 된다. 올라야 된다를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몇 년 전에 부동산 시장에 1, 2년 전에 급등 흐름들이 굉장히 불안하긴 했거든요, 사실. 참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동산 시장을 손댄 게 참 좀 답답하기도 해요. 다 이제 개인들 피해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자, 넘어가서 부동산, 미국 부동산 올해 만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요. 얼마냐면 하나로 356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얼마 안 돼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가 은행이 한 200조 원 정도 규모의 영향에 있었잖아요. 이 정도.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356조 원 규모는요. 사실 큰 규모가 아니에요. 다만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다들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얘기해요. 올해 연말까지는 저 규모인데 300조 원 규모인데 문제가 2025년 기준으로 기사에서 얘기 나오는 게 2,000조 원 규모가 만기가 도래한다. 이게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막 약간의 조금 자극적인 기사들을 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25년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언제까지는 무조건 안 내릴 거야라고 합니까? 올해. 2023년까지는 금리 자체를 어떻게 해요? 안 내린대요. 24년부터 내릴 거래요. 단계적으로 천천히. 그럼 25년도 금리를 뭐예요? 내리겠죠. 그럼 실질적으로요. 이게 만기가 도래하는데 금리가 지금보다는 어쨌든 2025년도에는 많이 내려가 있을 거라고요. 의미 없는 기사의 내용이에요. 괜히 사람들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글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상업용 부동산 위기로 시장 자체가 흔들리질 않아요. 체크하셔야 될 게 미국 금융권 사무실 대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금융권에서 5%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혹여나 또 막 어디 블룸버그에서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막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다? 시장이 잠깐 요동칠 수는 있어요. 짧게나마. 그럼 그게 기회인 거지. 시장이 갑자기 금융위기가 오는 것처럼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5년 기준으로 2,000조 원 이게 무슨 상관이야. 금리가 내려가는데. 아시겠죠? 다만 이제 공공기관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 관련해서 연체율이 소폭 증가한 건 있어요. 이게 0.18% 증가했어요. 조금 증가한 건 있는데 크게 영향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혹여나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해서 시장에서 또다시 괜히 막 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또 내용들, 소식들이 들린다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녹화가 이제 항상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제가 녹화를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목요일이랑 금요일도 체크를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약간 뻥 떠버린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오픈 채팅방, 무료 채팅방을 통해서 이것저것 수시로 업데이트는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틀의 갭에 대해서 좀 아쉽다면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자, 말씀드릴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 업종들을 체크를 할 건데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도체 대형만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기아, 모비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주가 차트예요. 꾸준하게 이번 주 내내 좋은 모습 금요일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쫙 밀렸다가 금요일부터 올라갔어요. 제가 수요일 날 방송 녹화를 했는데 많이 좀 아쉽긴 하죠. 생방송이면 훨씬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 금요일부터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삼성전자 이슈로 우선 말씀드려보자면 감산에 대한 이슈가 좀 반도체 시장에 작용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그 반도체 관련주들을 전부 다 삼성전자의 감산 이슈로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1분기 실적 네 별로예요. 2분기도 긴가민가해요. 그렇죠? 이 내용은 이미 다 시장에 나와 있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까지 안 좋던 말던 이건 오히려 기회라고 보셔야 될 게 연준이 5월 달에 금리를 가지고 올리던 말던 시장이 지금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코스피 지수가요. 2,500 바닥을 확인하고 2,500선에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전체 분위기에서 이 시장의 분위기, 빠질 만큼 빠진 분위기에서 더 이상 시장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악재도 시장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호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날 어떻게 됐습니까? 요날 쫙 급등을 해버리죠. 4월 7일 발표 날 4.3%가 올라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뭐다? 지금은 특히나 우리가 믿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형주들의 악재를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저도 말씀드렸었던 것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현대로 넘어가서 기아랑 자,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방송을 보시고 월요일부터 대응을 하셨다 하더라도 수익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토요일 날 방송 보셨으면 월요일, 화, 수 이렇게 해서 어제 화요일부터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기아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왜 이게 오를까요, 갑자기? 왜 오르는지 파악을 하자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현재 기관과 외인들 에코프로 얘기를 좀 이따 드릴 건데 에코프로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그죠? 오늘 16%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저 어제 오픈 채팅방에서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라고 글 올려드리고 체크해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급락이 좀 나와버렸습니다. 이 자금들, 어제부터 해서 자금들의 움직임 자체가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외인들 기관 입장에서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아, 정말 달콤했습니다. 에코프로 너무 달콤했죠. 수익 걷어들였습니다. 그렇죠? 몇 주 전부터 툭툭툭 팔면서 수익을 쫙 빨아 땡기고 공매도로 쫙 넘어갔죠, 에코프로들은. 근데 그 종목들 어디로 갑니까? 공매도 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올까요? 네,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정적인 바닥에서 성장성이 담보로 깔려있는 퀄리티 주식 쪽으로 넘어가는데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 자동차 부품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발빠르게 이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캐치를 해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제가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드릴 건데 요즘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상황들인데 이게 이제 노래 가사 중에 있는 건데 지올팍이라고 우리 PD님 모르시더라고요.
예, 또 나름 유명한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절반 정도는 몰라요. 유튜브 계속 검색 자주 보시는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이제 노래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알고리즘이라는 좀 대사가 나와서 그냥 제가 넣어봤는데요. 요즘 에코프로 가지고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장에 도는 짤 같은 거예요. 뭐냐면 잘 안 보이시지만 제 말로 해드릴게요. 23년 국내 주식장, 국내 주식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네. 뭐냐? 에코프로를 샀냐? 예스. 그럼 뭐예요? 성공한 투자자래요. 안 샀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에코프로를 이제라도 샀는가? 샀다. 성공한 투자자. 자, 그다음에 안 샀대. 그러면은 다시 뭐예요? 에코프로를 오늘이라도 샀는가? 샀어요? 그럼 또 뭐래요? 성공한 투자자래요. 또 안 샀대.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알고리즘이 참 친절해요. 네 번의 기회를 줍니다. 내일이라도 살 것인가 했을 때 샀다? 성공한 투자자. 안 샀다라면 무슨 신이랍니다. 이게 요즘 도는 짤인데 참 재밌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짤들이 시장에 막 돌면서 움직일 때 또 기사에서도 막 돌고 기사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얘기밖에 없고 도배가 되어 있고 짤이 돌고 사람들의 막 붐이 일어나시 올라갈 때 항상 사고가 생깁니다. 그렇죠? 부동산도 그렇고요. 사람이 많이 몰리면 항상 사고가 납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불변. 사람이 없는 곳에는 사고가 안 생깁니다. 다만 재미는 없지. 하지만 사람이 생기면 꼭 사고가 발생하는데 제가 에코프로를요. 여러분 좀 보기 전에 아직도 혹시 에코프로를 들고 계신다거나 오늘 에코프로가 16%가 빠졌는데도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어찌됐든 나는 에코프로를 사볼까 말까 팔까에 대한 고민 궁금하신다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PER이 얼마냐면은 봐드릴게요. 작년 실적 기준이에요. 에코프로 BM이 100배가 넘고요. 에코프로가 90배, 뭐 둘 다 100배예요. 오늘 좀 빠졌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LNF가 42배고요. 이게 다 어제 기준입니다. LG 엔솔이 근데 재밌는 게 153배예요. 예, 153배입니다. LG 엔솔이. 허허. 자, 첨보가 65배 이렇게 가요. 그러면 또 이 생각을 하실 거죠? LG 엔솔이 153배인데 에코프로가 150배 가야 되니까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코스닥과 코스피, 대형주 안정적인 종목, 우리나라에서 이름, LG 큰 이름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뭐 비교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기억하시고 제가 보여드릴 게 또 하나 있는데 요거 에코프로 증권가 목표가 분석이 나왔어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재밌는 거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삼성증권에서 매수였다가 보유로 바꿨어요. 자, 증권사 보고서 읽는 법을 설명드릴게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를 매수였다가 중립으로 바꿨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 1년에 진짜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매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 매도 보고서 안 내요.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왜냐하면 증권사랑 기업들이랑 커넥션 자체가 유대관계가 너무 깊어요. IR 담당자들 증권사 많이 다녀요. 회사에. 근데 매도 보고서를 내면은 그 증권사랑 얘기하고 싶겠어요? 우리 회사 매도 보고서를 냈는데 내가 너랑 얘기해야 되겠니? 이거는요. 나 너 안 본다는 소리예요. 매도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너 안 봐. 안 본다는 소리예요. 자, 재밌는 거 볼게요. 매도 보고서를 낸 이유. 이거 나와가 바로 말씀드리면 어제 나와서 오늘 불이 나게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좋은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글을 적었어. 그 다음에 7년 후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 반영하는 건 부담이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 자체가 7년 후의 주가라는 거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 주식에서 볼 때
선반영 뭐 할 때 보통 3개월 정도 선반영 됐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보통 그래요. 근데 이게 옛날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더 빠르거든요. 근데 7년 후의 상황 주가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 증권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해외는요, 매도 보고서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매도 보고서 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안 나가는 거고, 진짜 매도 보고서가 나간 거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자, 보시면 보유를 하라는 뜻과 중립으로 쓴 그다음에 매도 보고서 쓴 요거 세 개가 되게 중요한데, 아니면 보통 다 의견 없음이나 매수 보고서가 많이 나가요. 보통 의견 없음, 중립 많이 나가는데, 자, 보유는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증권사에서 이 보고서를 본 사람한테 요거는 보유는 해도 돼. 매수했으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사지 말고 보유는 해도 돼. 근데 조금은 고민은 해봐. 그렇게 더 이상 매력적이진 않아. 보유는 해도 되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 요런 게 이제 보유라는 말이고요. 그다음 중립이란 말은 뭐냐면, 요거는 보유를 하고 가져가도 되는데 조금 팔면 어떨까? 물론 좋은 회사지만 좀 팔면 어떨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런 뜻이에요, 중립은. 아시겠죠? 증권사 보고서에.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보유는 더 이상 사면 안 돼. 알았지? 지금 더 이상 사는 것은 조금은 별로야. 자, 중립은 들고 있다면 파는 게 어떨까? 물론 좋은 회사야. 근데 파는 건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봐. 이런 거예요. 아셨죠? 그다음 매도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요. 야, 빨리 팔아. 웬만하면 안 나와요. 이건 무조건 여기서부터 완전 갈려. 끝으로 갈리는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매도 보고서는요. 빨리 팔아. 빨리 나가. 뭐 하냐? 빨리 팔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뭐 하냐? 이거는 거의 이미 하나증권이랑 에코프로랑 담 쌓은 거야. 이건 대판 쌓은 거야. 너 다시는 안 봐 이거거든. 이거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매도 보고서는 뭐 자체는 뭐다? 야, 너 나 다시는 볼 생각 하지 마. 이거야.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중립으로 가다가 매도로 바뀌는 순간 너무 여기 중립까진 그래도 약간 좀 그래도 이게 좀 매수로 가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중립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쓰는 거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거 그렇고 우리나라 그랬어요. 에코프로 BM으로 갔을 때 상황도 보자면 에코프로 BM 증권사, 우리나라 증권사 보면은 이제 목표가를 상향시켰어요. 26만 원으로 상향을 시키기도 하고, NH 같은 경우도 상향시키고, 근데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중립으로 바꿨죠. 중립 의견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좀 비싸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 쪽으로 가면요, 또 상황이 좀 달라. 의견들이 많이 엇갈려.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상향시켰어요. 특이하게도. 자, 그리고 HSBC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낮췄어요. 근데 이제 뭐 연초부터 나왔던 모건 스탠리나 맥쿼리나 이제 JP 모건 외국계 증권사들의 보고서는요, 목표가가요 12만 원에 1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따져봐도 현재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자체가 굉장히 괴리감이 커요. 특히나 이제 국내 증권사들보다는 해외 증권사들이 좀 더 예리하게 보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자기 가족 보는 것보다 남이 보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 참고하신다면은 주가가 현재 수준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가 나와요. 이렇게 31만 원, 한 30만 원이라 칩시다. 30만 원이 이렇게 딱 측정이 됐어요, 목표 주가가. 그럼 이걸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를 보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20%에서 30%는 빼줘야 돼요. 이만큼 빼세요. 빼면 얼마예요? 뭐 20
뭐 예를 들어 1만 원대부터 해서 뭐 20, 뭐 4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이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들은 판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추정하시면 안 돼요. 참고사항이에요. 절대적인 참고사항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10만 원 외치던 증권사들 삼성전자 목표가 얼마로 바꿨어요? 톡톡톡톡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우리는 저기 위에 묶여 있는데 7만 원대, 8만 원대 주식도 들고 있는데 증권가 목표 수치는 계속 내려가요.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근 증권가 목표가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8만 원, 9만 원대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보셔야 되고 어쨌든 에코프로는 이런 상황이고 보고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꼭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공매도가 어마무시하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 기준인데요. 하루 동안 에코프로 10일 동안 1,100억, 에코프로 BM 2,000억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돈 벌기가 쉬워요. 저 같아도 공매도를 만약에 이런 큰 금액 단위로 진짜 할 수 있으면은 에코프로 어제 했을 거예요. 화요일 기준으로 했을 거예요. 왜냐? 딱 봐도 보이지 않나요? 에코프로 주가가 여기에서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여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에 시간을 더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공매도를 쳤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 거지 같은 공매도 규칙이 외국인들에게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늘려보겠습니다. 3, 4, 5개월, 6개월, 1년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보다 더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재 시장의 심리에서 봤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는 거지. 무슨 하루 만에 1,000억, 2,000억을 내다 꽂아박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주가 16% 빠졌죠, 오늘. 에코프로 주행단가 69만 원이고요. 에코프로 빔 28만 원이에요. 야, 시원하게 돈 벌어 가겠네요. 빠지면 빠질수록 좋구나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 또 그렇고 해서 매도 보고서가 더 나갈 수도 있고요. 시원시원하게 원래 자기들끼리 치고 받으니까 어찌됐든 더 이상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 에코프로 라인들, 2차 전지주들 전체가 시장에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정 PER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아요. 제가 제 기준으로 해서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적정 PER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PER을, 적정 PER을 바라보는 관점과 좀 다르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걸 앞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선은 에코프로 라인들이 PER이 100배였고 작년 말 기준으로 엔솔이 150, 300. 오늘 빠져가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그 엔솔 같은 경우가 너무 높은데 엔솔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LG잖아, 이름 자체. 코스피 이런 프리미엄들이 있고 하나 뭐가 있냐면 LG 에너지솔루션은요, 차트가 처음에 상장했다가 쭉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갔죠. 그렇죠? 이게 엔솔 차트 다 아시죠? 에코프로는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거죠. 한번 시원하게 오른 상태에서 엔솔은 한번 주저앉았다가 자리를 잡았어. PER의 수치보다 이 자리를 잡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리를 잡았다고요. 근데 에코프로는 급등 끝나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바닥이 어딘지가 안 보인다고.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가 엔솔과 에코프로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 PER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PER 수치라는 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PER이 높으면요 성장주예요. 인기가 많다는 척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주식이 좋아서 매수를 막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PER도 올라가고 너무나 인기가 많아진 거지. 그래서 인싸라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PER이 낮으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웃사이더처럼 보이지만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주가가 계속 갔어. 인싸야. 그냥 말로 인싸 계속 갔어. 슈퍼스타야. 그 위로 더 갈 수 있나요? 더 뭐 특별한 계급이 있나요? 특별한 계급이 있냐고요. 맥스 고점으로 치고 가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폭이 아싸가 훨씬 더 크지 않나. 이거랑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퀄리티 주식의 기본적인 가치 자체는 가치주, 저평가주부터 시작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의 흐름은 뭐냐면 이제 에코프로 정리들이 끝났어요. 기관들이 이미 이전에 다 끝났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바닥에서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연의 가치를 찾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뭐가 있습니까? 빨리 한번 잡아보자라고 했던 SK 아이테크. 이거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쫙 치고 매도 사인 잘 나가고 40% 먹었거든요. 9만 원대 매도 사인 잘 나갔어요. 근데 이거 왜 떨어지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기관들은요, 왜 이 바닥에서 매수 대응을 빠르게 대응하면서 치고 나간다고요. 2, 3주 만에 쳐버린다고요. 끝내버린다고. 근데 2차 전지 흐름 에코프로 라인들이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 며칠 전부터 저희가 뭐 느끼기 어떻게 어제부터 심각했거든요. 아, 이거 아닌데? 네. 그 전에 매도가 나긴 했지만. 그럼 분위기 감지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뭐냐면 시장에서 모두가 다 이슈화시키고 동참하는 듯한 분위기? 갑자기 기사가 쏟아지고 이번에는 또 특이한 게 증권가들조차도 원래는 웬만하면은 뭐 매도 느낌 나게 보고서가 안 나가는데 갑자기 뭐 중립 보고서가 나가기 시작하고요. 매도 보고서가 나가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거든요. 흐름들이. 그런 파악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공매도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 얘도 같이 영향 받겠구나 싶어가지고 나갔던 거고. 물론 이제 미리 드렸기 때문에 수익은 잘 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다 좋다 이거야. 그 PER 종목도 기관과 외인들 타겟이죠. 공매도 친다면.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최고점 자리 3,300 정도, 그죠? 지금 2,500 정도 됩니다. 여기서 약 우리가 코스피 지수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졌죠? 약 30%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약 30% 정도가 지수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쫙.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점일 때 기준으로 PER을 10배. 이 종목이 기준으로 삼으세요. 코스피 지수 최고점으로 PER을 10배로 삼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게 30% 빠졌죠? 그렇죠? 지금 지수 상황에서 보자면. 그럼 여기 30%만큼 빼세요. 그럼 얼마예요? PER을 7배를 현 시점에서 봐야 될 평균치. 보통 PER 10배 아래면은 저평가라고 하죠. 그 기준을 어떻게 해요? 낮추셔야 돼요. 지수에 따라서. 그러면 PER 10배였을 때 PER 7배, 8배 종목 되게 싸다라고 여러분 그냥 이전부터 배워갖고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PER 10배에서 7배로 떨어지면 30%가량 빠지죠. 그죠? 근데 PER 7배에서 30%가량 빠지면 저평가라 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시장은 무슨 시장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더 낮아요. 그래서 보통 이 고점에서 PER 10배일 때 만약에 PER 5배, 6배짜리를 굉장히 싸다라고 느끼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예요? PER 몇 배가 싼 겁니까? 3배에서 4배가 매력적인 종목인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퀄리티 주식 얘기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PER 3배, 4배 수준들 그 아래가 되게 많아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뭐다? 코스피 고점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지수에서 빠진 만큼 퍼센테이지만큼 약 30%니까 그만큼 뺀 게 적정한 수치라고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만큼 빠진 만큼 또 빼가지고 이 수치만큼 나오는 거 이하로 가는 걸로 해야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항상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돼요. PER 계산하는 거 쉽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죄송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시가총액 나누기 뭐예요? 네, 당기순이익으로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들 하시잖아요. 말씀도 드렸었고. 근데 작년보다는 또 이게 항상 그렇지만은 작년 기준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번에 2023년도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계산만 해보세요. 1분기 실적이 보통 웬만하면 가장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1분기 잠정치 발표하면 뭐 에코프로도 발표했지만은 영업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정도 나왔다 쳐요. 보통 순이익은요 한 70에서 80%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그래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보통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다고요, 이번에는요. 그럼 곱하기 4 때리세요, 영업이익 곱하기 4. 단순하게. 이거 기준으로 해서 시총이랑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PER 700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아래 있는가. 근데 이 회사가 과연 이 업종 자체가 이제 2차 전지가 단물 쫙 빠졌죠? 빠질 거고 다른 쪽으로 가는데 이 뭔가 외인과 기관들이 관심이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최근에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종목 흐름 볼게요. 최근에 외인 기관 순매도하는 종목이에요. 포스코홀딩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비면 에코프로 H 많이 팔아요, 최근에. LNF도 정말 많이 팝니다. 파는 건 이제 끝난 거니까. 사는 거 뭘까요? 요즘 최근에 사는 종목들이에요. 최근에 외인 기관들. 보세요. 뭐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자, 삼성전자 들어가죠? 기아, 현대차.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셀트리온도 네, 제가 이것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차트 보셨나요? 셀트리온 차트 보셨나요? 돈 많이 벌고 계시는데 따라오시는 분들은 뭐 돈 버시는 거고요. 셀트리온 차트 보세요.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많이 벌고 수익 많이 나고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엔솔도 사고 있어요. 특이하죠. 엔솔은 좀 달라. 바닥 인식이 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하이브랑 이런 거 사고 있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요즘에 반도체는 대형 보셔야 되고요. 자동차, 부품주까지 같이 보시고 바이오 보라 말씀드리고 있죠. 순위가 이렇게 3개예요, 3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종을 보시라는 거예요. 종목은 제가 했지만 반도체 대형이랑 자동차 쪽이랑 바이오 쪽에서 실적 이슈가 성장성이 괜찮은 종목들로 외인과 기관들은 지금 발빠르게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이제 끝물인 종목으로는 이런 애들을 이제 팔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애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총 4가지인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가지고 나온 종목 보면요. 거의 다 사실 이게 좀 제약바이오 종목 업종 내에서 상당히 조금 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물론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뭐 어찌됐든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중에서 탑픽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슈를 좀 같이 봅니다. 4공장 끝나고 이제 5공장까지 시작됐고 주가의 성장성 부인할 수 없고요. 매출 규모 최고, 정말 사상 최대 실적 계속 나는데
주가 흐름이 이렇거든요. 여기 이루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이 자리에 놓여 있어요. 한번 19년도 때 오른 것 빼고는 나름의 이제 굉장히 큰 이런 박스 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큰 박스거든요. 여기에서 움직임 자체가 나온다면은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반짝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건 이제 조금 단기적인 추세인데 삼바 좋아하시는 분들 조만간 90만 원대까지 순식간에 갈 겁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꼭 들고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90만 원 가면서 돌파 시작하면 100만 원대 돌파 시작할 거예요. 이번이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대형주 안전하게 매수하실 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 네. SK 디스커버리 볼게요. 자, SK 디스커버리 주가 큰 그림 볼게요. 이런 그림이에요. 야, 2020년도 때 크게 급등했다가 1년, 2년, 네, 거의 막 3년째 흐르다가 요 근래 들어서 바닥을 잡고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반등하기 시작해요. 최저점 자리가 올해 이제 1월 초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바닥을 확인하고 돌리는데 제가 왜 설명을 드릴 때 이평선 밀집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설명을 좀 드릴 때요. 61선과 121선에 이제 딱 놓여 있는 밀집되는 구간들을 잘 보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SK 디스커버리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딴 것보다도 간단하게요. 순이익만 보면 됩니다. 자, 순이익 5,300억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볼까요? 시가총액 6,200억입니다.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 하면 제가 PER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나누면 몇인가요? 1.2? 1.1 몇 나와요. PER. 근데 뭐 기자들 검색해 보시면은 뭐 골관절염 치료제부터 약간 좀 뭔가지 이슈가 있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뭔가 약간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요 몇 주 동안 계속 강조드리는 퀄리티 주식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에 또 그 외인과 기관들, 선수들이 방향을 바꿔주고 있다. 그쪽으로 흘러가게끔. 그래서 움직임이 이 퀄리티 쪽으로 가는데 기본 개념 자체가 뭘로 간다고요? 가치주부터 시작한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PER 1점 몇 배 이거. 이런 거 놔둘 필요 없어요.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사서. 실적으로 보답할 거니까.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가 하나 또 봤던 게 뭐냐면 말도 많았죠. 주총장에서 서정진 회장까지 나와가지고 주주들을 달랬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미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긴 해가지고 지금 뭐 딱히 뭐라고 제가 이거 뭐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라. 하지만 큰 시장의 바닥에서부터 해서 라인을 잡고서 올라가는 차트의 흐름은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큰 바닥을 확인하고서 이 자리부터 바닥에서 가면서 이런 경우는 전고점 자리에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 갭을 보통 일반적으로 상당히 여기를 메꾸는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시끄러웠어요. 바닥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주총장에서. 근데 서정진 회장 나와가지고 야 내가 할게. 말 많았죠 사람들. 불만 있는 사람들은 평생 불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눈치 빠르고 뭔가 빨리 깨우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거 보자마자 아 바닥이구나 전 바로 느꼈어요. 바닥이네. 바로 네 추천. 가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시장은요 지금 어디로 가냐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시장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기관과 외인들은요 반도체랑 자동차 들어가야 돼요. 지금 상황은 안 들어가면 안 돼. 포트 채워야 됩니다. 채우고 가지만 일부의 비율 자체가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게 제가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셀트리온이 아니어도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어도 되지만 이 종목들이
시장을 천천히 뭔가 조금 건드려가고 있는 게 눈에 상당히 좀 많이 보여요. 그거를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좀 주목하고 있고 한 종목 조금 하나 더 드려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빠질 만큼 다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 바이오 종목들 코로나 끝나고 나서 뭐 아주 작살나고 재미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흐름이 조만간 바뀌게 되고 외인과 기관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뭔가를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빠질 수 없는 종목들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종목을 말씀드릴 때 바닥 포인트에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려요. 일전에 타방송에서 할 때 말씀드렸던 자리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기록에 있습니다. 방송상 기록에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조금 바닥을 벗어나는 거를 잘 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고요. 퀄리티 종목들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 보셔야 돼요. 막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주식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시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수익을 내는 게 우선이에요. 마음속으로 수익을 내는 게 우선이시면 안 돼요.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하시면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5월 달까지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금리 움직임 때문에 시장이 그렇다 할 움직임은 크게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재밌게 움직이는 종목이 많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도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